상상도 못할 일이 터졌습니다. 태국 정보국 소속 베테랑 비밀 요원이 극비 임무를 받고 한국으로 급파됐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얕잡아 본다는 소문이 돌면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요원. 그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심지어 태국 최고 권력자까지 분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리예요. 태국 국가정보원에서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비밀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냉철하고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뜨거운 애국심이 숨쉬고 있죠.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태국 국가정보원 본부 회의실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에서 추방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모습과 태국 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한 시위 영상이 번갈아 띄워지고 있었죠.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한국이 과거 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잊은 채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했어요. 굳은 표정의 쏨차이 국장님은 최근 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반한 감정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국장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대한 불법 체류자 문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국장님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특수 임무를 맡기셨어요. 겉으로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지만 실제로는 반한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양국 관계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평가해야 하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임무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반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원으로서 이번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태국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했어요. 쏨차이 국장님은 이번 임무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태국 내 다른 정보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저와 저의 파트너 단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죠. 국장님은 저의 능력과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반드시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의 파트너는 차크리였어요. 그는 다혈질의 충동적인 성격으로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요원이었죠. 하지만 뛰어난 무술 실력과 현장 대응 능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베테랑이었어요. 쏨차이 국장님은 저의 냉철한 분석 능력과 차크리의 돌파력을 결합하면 어떤 어려운 임무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크리가 걱정됐어요. 그는 과거 한국과의 합동훈련에서 한국 요원들에게 모종의 불쾌한 경험을 한 탓에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차크리는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무시하고 태국을 자신들의 아래로 본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그의 편견이 이번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방콕을 출발하기 전 차크리는 저에게 한국에 가면 절대 한국인들을 믿지 말라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 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그를 설득하는 것보다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위조 여권과 신분을 이용해 평범한 관광객으로 위장했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여행 가방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차크리에게
이번 임무의 중요성과 극비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우리는 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찾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라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죠. 다른 외국인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집요한 질문 세례가 이어졌어요. 차크리는 이것 봐. 명백한 태국인 차별 아니냐고. 라며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려 했어요. 한국 심사관이 우리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권과 비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한국에 온 목적과 체류 기간, 숙소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던졌죠. 심지어 한국어로 간단한 회화 능력을 테스트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정보원은 은퇴한 외교관 김민주님이었어요. 민주님은 과거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분으로 태국과의 외교 관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쏨차이 국장님은 민주님이 한국 사회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면 저에게 그를 만나보라고 조언하셨죠. 민주님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찻집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한국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찻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민주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는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셨죠. 저는 그의 유창한 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민주님은 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는 태국 불교 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를 보여주셨는데 마치 태국 학자를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민주님은 한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외국인 혐오 정서와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셨어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것을 조언하셨어요.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한국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죠. 저는 민주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셨죠. 그의 말대로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주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민주님과의 만남 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차크리와 저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로 나섰어요. 강남은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세련된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명성에 걸맞게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과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했죠.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점이 높은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자 자부심 강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보이는 사장 최유진 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예약 없이 방문한 탓인지 유진 님은 우리를 훑어보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우리의 외모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듯했죠. 차크리는 그런 유진님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듯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을 표현하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차크리를 제지하고 유진님에게 정중하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가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죠. 유진님은 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했죠. 유진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특별 메뉴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듯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유진님은 과거에 불법 체류 태국인 직원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감을 느꼈어요.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속담 전문가 위라님과 합석하게 되었어요. 위라님은 한국인들에게 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었는데 한국 사회의 특성과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위라님은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한국 사회의 특성과 한국인들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저의 이해를 도왔죠. 유진님과 위라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IT 기업 CEO 이현우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현우님은 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싶어 하는 분이었죠. 쏨차이 국장님은 현우님이 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우님과의 만남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무실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죠. 현우님은 저를 보자마자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태국어를 익혔다고 했는데 그의 능숙한 태국어 실력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현우님은 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태국의 젊고 활기찬 인구,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높이 평가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근 급증하는 불법 체류 태국인 문제 때문이었죠. 현우님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과 정보를 유출하거나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한국 내 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저는 현우님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양국 경제 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현우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불법 체류 문제의 또 다른 측면, 즉 경제적인 측면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불법 체류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단체에서 활동하는 한지수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지수님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죠. 쏨차이 국장님은 지수님이 불법 체류 문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수님과의 만남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무실은 낡고 비좁았지만 벽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호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지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죠. 지수님은 저에게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 착취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지만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수님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사회복지 시스템 악용,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셨죠. 저는 지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 체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지수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불법 체류 문제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이해하고 이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태국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인물을 찾아 나섰어요. 쏨차이 국장님은 한국과 태국이 과거 6.25 전쟁 당시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보면 양국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수소문 끝에 저는 6.25 전쟁 당시 태국군과 함께 싸웠던 퇴역 장성 강태준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태준님은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연로하신 탓에 거동이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태준님에게 저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자 태준님은 깜짝 놀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는 낡은 군복을 꺼내 입고 저에게 6.25 전쟁 당시 태국군의 용맹함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준님은 태국군이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습,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태국군 덕분에 한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며 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죠. 태준님은 당시 태국군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님과 태국 군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진한 전우애와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죠. 태준님은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그는 양국이 과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태준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태국이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피로 맺어진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양국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태준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차크리는 저와는 별도로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 윤성호 님을 만나고 왔어요. 차크리는 한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지만 성호님은 그런 차크리의 편견을 깨뜨린 인물이었죠. 성호님은 차크리에게 불법 체류자 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최근 발생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 사건 파일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차크리는 그 파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범죄 현장 사진과 잔혹한 범행 수법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죠. 성호님은 불법 체류자 범죄가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는 불법 체류자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죠. 차크리는 성호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신이 한국 경찰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성호님은 불법 체류자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경찰이었고 태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성우님은 수준급의 무에타이 실력을 갖춘 유단자였어요. 차크리 역시 무에타이에 일가견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무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다고 해요. 성우님은 차크리에게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차크리는 그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죠. 차크리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불법 체류 문제의 또 다른 측면, 즉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는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문제는 단순한 단속과 추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임무 수행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를 찾았어요. 이번 임무를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과 불신을 품고 있었어요. 언론을 통해 접한 부정적인 정보들과 차크리의 편견 섞인 이야기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물론 불법 체류 문제와 외국인 혐오 정서와 같은 어두운 면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민주님, 위라님, 태준님과 같이 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여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라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불법 체류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저와 차크리에게 한 한국인 가족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가장으로 보이는 정미선님은 과거 태국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다며 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이야기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 가족과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따뜻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남산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죠.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쏨차이 국장님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불법 체류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역사적 유대 관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외국인 혐오 정서와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양국 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특히 제가 만났던 다양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죠. 저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먼저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한국 내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 교류와 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쏨차이 국장님은 저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저를 칭찬하셨어요. 국장님은 저의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죠. 국장님은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과의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의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오해를 풀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을 깨닫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넓은 시각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포용력을 길러주었죠. 이후 저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저의 역량을 발휘했죠. 나아가 한국과의 비밀정보 교류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한국 잠입 임무는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태국 비밀 요원 나리님의 한국 잠입 임무, 그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나리님은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진실을 마주했죠. 저는 영상을 편집하는 내내 나리님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오해와 갈등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